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모레입니다. 모레부터 약 30년 정도 방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 발표도 조금 전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먼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이미 지난 7월인가요? IAEA에서 현재 일본의 방류 계획이나 이런 것이 IAEA가 정한 예. 그 절차와 기준에 부합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일본은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찬반의 입장이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IAEA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만의 의견이 아니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 예.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IAEA의 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방류한다면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가 우리 바다에 유해하지 않다. 예. 이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연장선상 속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IAEA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돼서 네. 아니면 또 참여해서 이 상황을 보고 일본하고 실질적으로 방류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절차대로 예. 기준치에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당의 입장은 들었고요. 야당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났고요. 우리 정부가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방류를 이제 모레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저 네 분, 예. 국무총리실 예. 간부들이죠. 저 네 분의 발표를 보면서 이 정부 역시도 이 방류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구나, 자신이 없구나, 예. 이 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입장 발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저것이 구체적으로요? 만약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었으면은 아마 국무총리나 청와대 대변인이 저 입장을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찝찝한 것이죠. 특히 네. 저는 이 방류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방류가 됐다는 거, 방류 결정이 됐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에 모종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는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이제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방류가 바로 결정됐다는 시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한 가지 더요? 한국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찬성을 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이런 응태리가 어디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발표자가 왜 총리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국무조정실 1차장이냐라는 문제 제기했고 발표 시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느냐, 요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문제는 그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담해 왔습니다. 일일 브리핑을 전담해왔던 사람이 그대로 모든 발표한 부분에 거다. 여기서 실무 정부 책임자이기 때문에 1차장이 저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 시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AEA 기준에 의해서 IAEA가 자기들이 국제적인 어떤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일본의 방류는 예상이 됐던 측면이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중요한 부분은 그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마치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야당이 계속 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왜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 그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방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예. 그럼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밝히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문재인 정부가 그럼 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동의해 줬느냐? 이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여당 때는 그 부분에 또 동조했다가 지금 네.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반대 입장을 하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반대한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의 그 찬성 입장에 왜 침묵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신 민주당의 주장이 또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예. 무엇이 과학적 진실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 왜 그때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나예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는요. 습관적인 예. 전 정부 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은 또 어떤 악재가 생기면은 항상 물귀신 작전 쓰듯이 전 정부를 끌어와요. 예. 그러면 뭐하러 직군을 했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탐방할 바에는 예. 매사가 얼마나 이게 좋은 핑계거리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특히 16일자인가요? 지난주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은 오염수 방류가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총선에 불리할 거기 때문에 예, 예. 이왕할 거면은 좀 더 일찍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언론 보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우리는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고만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사히 신문에 항의를 하고 예.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예. 그런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아사히 신문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기사를 냈냐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항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어떤 라인에서 누가 일본 측에 예.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진상이 규명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일찍 방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 정부는 공식 부인했는데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미 정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예, 말씀드렸고요. 또 제정신이라면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예. 일본을 부정하면서도 꼭 일본 언론만 말을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언론의 말을 빌려서 예. 그것도 제가 또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찬반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부분은 이 원전의 오염 처리수 문제는 IAEA가 정한 그 절차와 기준치에 맞으면 예. 누구든지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로. 예. 그럼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 쪽 위험하니까 방류 중단해라고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중단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방류하고 그건 태평양도 아니고 서해로 다 들어오죠. 네.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그 중국의 원전이 2020년 기준으로 방출하는 그 오염수에 있어서의 삼중수소 양이 예.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처리해서 방류하는 양의 50배에 이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이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해로 직접 온다면 우리 서해는 완전히 다 오염 바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은 중국부터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제적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류를 찬성하신다는 거죠. 이건 제가 이렇게 찬성과 이야기 반대 들어보면은- 문제가 아니라는 자, 겁니다. 일단 이야기 IAEA 들어보면은- 기준에 따르면 IAEA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IAEA 기준에 따라서 그 원전
관련해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근데 그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처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고요. 예.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과학이라는 틀을 씌워서 네. 과학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예. 저는 정부 여당이 과학에 늪에 빠져 있다고 과학에 늪에 봅니다. 빠져 있다? 저는 제가 주위에 아는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분들 이야기가 다양해요. 예. 그리고 네이처 과학자들도 예, 조사를 예. 해보니까 오염수가 위험하다가 4명, 그리고 위험하다가 6명이에요. 예. 반면에 안전하다가 4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8명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건 어느 누구나 지금 현재 과학이나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 이게 단언할 수 없는 거다. 네. 게 8분이나 그렇게 과학자들이 네이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과학에 대한 과학의 늪에 빠져서 이 문제를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면서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쭈면은 그건 아니다. 근데 이 중요한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이건 이태규 의원님이나 저희들의 세대 관련된 자,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후세대 관련된 자,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이 중요한 조금 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찬반 네.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대단히 이 찬반의 유감스러운 사안이 거죠.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정부 측 당국자도 찬성하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 중국도 여기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중국이 하는 조치는. 근데 우리 정부는 뭡니까? 아예 수입 자체를 다 막고 있습니다. 누가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30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0년이니까 무슨 그 방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할 양을 이것이 2011년에 방류한 양의 1000분의 1입니다. 앞으로 방류할 양이 100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천천히 조금씩 내서 바닷물의 삼중수소 희석을 완벽하게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오염수 위험하죠. 오염수가 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염수를 어떻게 정화해서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꾸 괴담을 퍼뜨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한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치를 갖다 대고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감기약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적정량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사능을 얼마나 많이 쐬고 있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대사관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 시간에. 있고요. 네.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일단 24일 네. 방류 시작되는 그때까지 이제 비상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예.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민들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연대 네.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또 별도로 그렇습니까?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방문 직접 하고 예. 또 이미 이제 유엔에도 저희들이 이제 제소를 해 놓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활동, 국내적인 활동 병행할 것이고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방류를 시작으로 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정치권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설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옥중 공천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옥중 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혼자서 결정을 한 게 최고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가지고 그 회의를 합니까? 뭐 이재명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67석의 제1당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이나 뭐 그 주변에 계신 친명 의원들이 저분이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와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꿈의 시나리오죠. 국민의힘은 진짜 총선 전략이고 청사진이고 혁신이고 뭐 꼰대 이미지 탈피해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정치를. 조홍천 의원은 비명계를 워낙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옥중 공천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진짜 나오는 얘기입니까? 예.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조홍천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예. 옥중 공천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예.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 민주정당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나가도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신가요? 저분이 꿈의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분의 희망사항이겠죠. 예. 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옥중 공천이라는 부분이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가 됐을 적에 예, 그 예.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정말 정정당당하게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한다면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옥중 공천이라면 이제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예. 뭐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는 분께서 만약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은 그 국민의힘이 이게 꽃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구태로 간다면 네. 국민의힘도 개혁을 스스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